지난번 영상에서 당신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애플의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 때까지 당신은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하지? 음, 그렇다면 당신은 그 가능성을 본 거잖아. 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꽤 있다고 생각해. 이제 뭐 애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제 세계에서 테슬라가 이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된다는 말인데 음, 이미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0조를 음. 향해 가고 있고 아직은 안 됐고. 아직은 안 됐어. 음, 지금 한 800, 그러니까 800 빌리언 달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어, 도달했는데 어, 뭐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이제 이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에 걸맞는 이제 성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 테슬라가 그 어떤 성과들을 보여줘 왔었나? 뭐 지금까지 성과로는 이제 잘 해왔으니까 응, 지금 이제 주가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50만 대 이상의 판매가 목표였는데 응, 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판매한 대수를 보면 49만 9,650대. 거의 50만 대? 그러니까 50만 대라고 응, 볼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이 50만 대의 목표치가 사실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2014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어, 그때 이제 앨런이 2020년에 어, 어, 50만 대 할프 밀리언의 차를 어,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그걸 해낸 거네? 그렇지. 6년 전에 응, 이제 응, 앨런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응, 뉴스 미디어에서 택도 없는 소리다. 응, 응.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 2020년 되니까 실제 그 목표가 이제 사실 이루어진 거지.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어? 매출로 따지면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미약한 이제 2014년이라고 하면 응. 테슬라 모델 S가 막 나와서 딜리버리를 막 하고 있는 그 시절이란 아, 말이야. 그렇겠다. 당신 친구가 15년에 샀다 걔가 그랬으니까. 초기에 샀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10,000대, 20,000대 수준이었던 거지. 근데 그때 20만 대라고 공언을 했어. 음, 근데 그리고 그걸 이루어냈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2만 대 수준에서 50만 대라는 것은 25배인가? 그렇겠네요. 7년 안에 응, 응, 17년에 응, 25배. 응, 응, 그걸 이뤄냈고 그러면 2030년에는 응. 테슬라가 몇 대 정도를 생산하는 게 목표인지 당신 알아? 글쎄, 한 10배? 10배? 응. 10배면은 지금 50만 대니까 한 500만 대 정도? 500만 대? 그 정도로 생각하는 응, 거지. 응. 근데 실제로는 이제 타겟은 2천만 대라고 얘기를 해. 와, 그럼 몇 배야? 2천만 되면 40배? 40배. 어, 가능할까? 뭐 지금까지 앨런이 한 걸로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음. 응. 그러니까 이제 그 CE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왔느냐가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걸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어쨌든 목표는 2천만 대라고 얘기를 했어. 어, 음. 그러면 이제 2천만 대라고 하면 지금 생산량의 40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응. 근데 어, 요즘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이제 가장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1,000만 대 정도를 1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은 그런 대형 자동차 회사야 2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판매 대수를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네. 2030년까지. 어.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이제 그 판매량에서 쉐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 정도 돼. 아, 남기는 이익이.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마켓에서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1년 자동차량에서 폭스바겐이나 어.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 정도. 각각 10%. 음. 그럼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정 현상을 유지할 텐데 이게 유지가 된다면 2030년까지 테슬라가 시장의 20%의 쉐어를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나 마찬가지지. 아, 그러네. 근데 20%가 가능할 것인가? 뭐 많은 목표가 아니잖아. 20%면 근데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 많지. 근데 그 많은 회사들 중에 한 회사가 20%를 차지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뭐 세계에서 리딩하는 그 어떤 산업을 보면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보면 그 리딩하는 기업들의 쉐어가 20%에 30%까지 나온단 말이지 보통. 아, 그래? 근데 그 20%를 달성하는 것은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되고. 현재. 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간 전기차가 새로 판매되는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아, 현재는 그러면 전기차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 5%에도 안 미칠 거야 아마. 그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네? 그럼 일단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면 뭐 최대 30%까지 이제 마켓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겠다. 근데 뭐 일단 30%가 맥시멈일 테고 지금 목표치를 보면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 일단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 현재 이제 테슬라의 이익률은 뭐 20%를 조금 넘는데 앨런의 목표는 30%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통 자동차 회사 도요타나 폭스바겐의 그 영업이익률은 7%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또 굉장한 메리트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30%를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유지를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만 대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2,000만 대를 판매를 할 거다. 1년에. 그러면 기업 가치를 2배를 쳐줘도 되겠지? 현재의 2배. 아니야. 현재 도요타의 2배? 현재 도요타의 2배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럼 도요타가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 500조 정도 시장 가치를 쳐줄 수 있을 거고 2030년을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따지고 보면 도요타가 7%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25%에서 30%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몇 배 정도 되는 거지? 4배? 4배 정도?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야? 2,000조. 지금 애플이 2,000조를 애플이 이제 기업 가치가 2,000조가 좀 넘거든. 그렇다면 테슬라도 그럴 수 있겠네. 그지?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것만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도 한 2,000조의 시장 가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2030년까지 이 트렌드로 가는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그렇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고, 어. 그리고 30%에 근접하게 올라가야 될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30%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30%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노력을 해야겠네. 그럼 그 두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겠지. 그러면 최근에 그 배터리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게 그게 원가를 절감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인 거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차량의 가격을 낮춰서 그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를 늘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 나가야 된다고. 지금 모델 3가 뭐 대중 매스마켓의 차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그렇지.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이제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고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할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내놨을 때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 이전의 삶과 스마트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지금은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 그것처럼 그 자율주행 이전의 세상과 자율주행 이후의 세상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훨씬 편하게 되지.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 가 나타나면 우리 집에 이제 차가 두 대가 있잖아. 있지. 하나는 내가 주로 이제 회사에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당신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용도로 있는 건데 사실 뭐 거의 쓰질 않잖아. 하루에 10분? 게다가 뭐 주말에는 거의 세워놓고. 근데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내가 출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자기가 혼자서 완전 주행 차는 혼자 올 수 있을 테니까 돌아오면 당신이 필요할 때 쓰고 다시 내가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가 우리 회사까지 와서 내가 타고 오면 되니까 마치 이제 택시를 계속 불러서 콜택시를 계속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주로 세컨드 카를 이용하는 게 애들 이제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그 과외 활동에 이제 데려오고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거잖아. 근데 완전 자율주행 차를 믿을 수 있게 되면 애들만 혼자 이제 태워서 보내고 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신경 쓰는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은 운전기사가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잖아. 근데 운전기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기계를 사람만큼 믿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퀘스천 마크? 당신이 택시를 탈 때 택시 운전기사가 절대 사고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타진 않잖아. 아무 생각 없이 타지. 아무 생각 없이 타지.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사고를 낼 수가 있지. 있겠지. 그래서 타면서 불안해하면서 타진 않잖아 우리가. 전혀. 근데 이제 완전 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규제 기관에서 얼마나 안전한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할 거야. 앨런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보다 10배가 더 사고가 적게 날 확률로 시장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는 그렇진 않고. 현재는 아직 기술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근데 기술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 사고의 확률이 월등히 낮은 상태가 돼야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 정식으로 시장에 판매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실수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만 감정적으로 용납을 하지만 기계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납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더 안전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더 안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지금 이제 그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많이 적지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야.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어. 그치,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거는 순간이더라고. 보면은 순간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연관을 지으면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고 이게 테슬라의 하나의 이제 특화된 기술,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뭐 앞선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값을 쳐주고 테슬라를 구매를 하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일단 차 2대 살 거를 한 대만 사면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더 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30%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빨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앞선 기술로 시장에 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이런 영업이익률 30%를 유지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지금 우버와 같은 네트워크인데 이제 운전기사가 빠진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우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내가 부르면 그 자율주행 택시가 오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지. 그래서 지금 택시가 가장 편한 그 운송 수단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비싼 운송 수단 중에 하나라고. 택시가 가장 비싸? 그러니까 비행기가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내가 간 거리에 비해서 얼마나 되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택시가 가장 비싸다고. 오히려 비행기는 되게 싼 운송 수단 중에 하나야. 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지. 그러네.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얼마를 내야지 데려다 줄까? 계산이 안 나올 것 같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편한 운송 수단인데 가장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데는 이제 좀 무리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로보택시로 나오면 그 인건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택시비가 확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싶잖아. 택시를 타고 싶지. 편하니까. 돈만 안 낸다면. 편하니까. 그래서 이 로보택시 네트워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테슬라의 사업의 일부가 될 거고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새로운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테슬라의 사업 분야 중에서 에너지 사업 분야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당신 솔라 루프나 솔라 패널 이런 것은 당신도 이제 들어봤을 거고 우리도 이제 최근에 그 솔라 패널을 집에 달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사업들을 이제 크게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이 사업 분야가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것은 기대했던 만큼은 아직까지 이제 결과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솔라시티가 그 사촌의 회사를 그 회사를 인수할 때 그 앨런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아직은 안 나온다는 거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자동차 사업 분야에 앨런이 집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가장 중요한 현재는 분야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을 확대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계속 홀딩을 하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성과를 도출해내느냐를. 그리고 그러니까 주주로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주라는 것은 냉정한 거란 말이야. 그치. 성과가 없으면 바로 떠나는 게 주주지. 그래서 이게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나도 매도를 할 거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목표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음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도 이제 테슬라 주주로서 가끔 테슬라가 몇 대를 팔고 있는지 작년에는 50만 대를 팔았으니까 올해는 100만 대를 팔지 아니면 100만 대를 못 팔고 7, 80만 대에 멈출지 150만 대를 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겠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곧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부분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면 그 정도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내가 매일매일 테슬라를 막 공부하고 테슬라 뉴스는 다 보고 그랬지만 요즘 좀 덜 보잖아. 그렇지. 안심하고. 좀 덜 보는 게 이제 이러한 수치들을 가끔 체크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로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충분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다. 그게 5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아니면 20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내 결론이야.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향후 5년, 2025년 정도까지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글쎄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뭐 지금 최근에 오른 것처럼 오르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도 이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구나. 나는 그냥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